모랫말 아이들 황석영 문학동네 내 애인 영환의 집은 역전 내거리에 있는 2층의 목조 건물이었다. 저녁 때가 되면 누구나 그 근처에서 요란한 밴드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2층 계단은 언제나 삐걱거렸다. 낮에는 폐가처럼 쓸쓸하고 으스년스러웠고 밤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영화내는 댄스홀을 하고 있었다. 가끔 검둥이들이 우통을 벗어던지고 칼부림을 하면서 술주정을 벌이는 날도 있었다. 무섭게 화장한 여자들이 초저녁부터 계단 아래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영화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나와 한반이었던 계집아이였다. 우리는 늘 같은 길로 학교를 오갔는데 학교에서 철길 건너목을 지나 방직 공장 앞으로 해서 시장으로 가로질러 역 앞을 돌아오는 순서였다. 처음에 나는 영화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때인가 말썽을 피워서 벌 청소를 하고 늦게 돌아오던 날이었다. 시장을 지나오는데 그날도 사람들의 작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언제나 그 모퉁이에는 약장수들이 몰려와 바이올린을 켜기도 하고 간단한 요술도 부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원숭이를 놀리기도 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터에는 작은 천막이 둘러쳐져 있었다. 이상한 그림 앞에서 한 사내가 큰 소리로 떠들어대곤 있었다. 자, 보시라. 사람이냐 뱀이냐. 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괴물이 나왔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시기 전에 말하지 마시오. 반은 뱀, 반은 사람인 이 괴물을 구경하는데 단돈 30판.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과연 머리는 산발하고 예쁘게 화장한 여자의 얼굴이요. 목에서부터 몸까지는 징그러운 구렁이로 변해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침을 꼴깍거리면서 그 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들어가 볼 수 없을까 하고는 빈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공연히 천막 주위를 서성거렸다. 구경하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낄낄대며 웃기도 하고 구역질이 난다고 연신 침을 뱉는 축으로 각양각색이었다. 천막의 뒤로 돌아갔는데 천막 사이를 헤치며 웬 계집아이가 빠져나오다가 나를 보자 놀란 신용을 해 보였다. 어머나! 나는 처음엔 그 애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너 수남이 아니야? 응,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니? 정말 모르겠니? 어른처럼 지진 머리를 붉은 리본으로 묶고 구제품 옷을 입은 그 예쁜 계집아이가 기억에 없었으므로 나는 얼굴만 붉어진 채로 어리둥절했을 뿐이었다. 3학년 3반에 다니던 이영아야. 왜 지프차 타고 학교에 다녔잖아. 그제야 나는 생각이 났다. 영아는 1, 2학년까지만 해도 키가 작아서 언제나 맨 앞줄에 서곤 했다. 그 애는 19부대 앞 기지촌에 살았는데 아침마다 배불뚝이에 미군이 가교사로 지어진 반달 퀸셋에 태워다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를 양갈보라고 심하게 놀려대곤 했다. 한편으로 나는 그 애를 은근히 좋아했던 것 같다. 영아는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계집아이였고 어딘가 어른처럼 까먹은 데가 있었다. 머리를 지진 모양도 그랬고 구제품의 옷도 그랬는데 고무줄이나 공기 따위에 애들 놀이는 하지도 않았다. 늘 속눈썹이 길다란 눈을 아래로 쫙 깔고는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고는 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웬일이니? 영화는 반가워하면서 내게 물었다. 구경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말이지. 영화는 가볍게 풋 하는 소리를 내었던 것 같다. 이젠 다 끝났더라. 그리고 아무 재미도 없어. 정말 봤니? 반은 사람이고 반은 뱀이라며. 음, 영화는 도무지 흥미가 없다는 투였다. 너 집에 가는 길이니? 벌청소를 했어. 누구하고 싸웠거든. 유리창을 2장이나 깼단다. 원, 그럼 너 배고프겠다. 그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뭐 사줄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영화가 천막 사이로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나타났다. 벌써 주인은 어둑어둑했다. 천막이 앞에서부터 거쳐지는 중이었다.
영화가 나와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자, 가자. 그때 뒤에서 굵직한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화야, 우린 저녁 먹었다고 그래라. 알았어요.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어른이 아까 천막 앞에서 구경꾼을 모으던 남자임을 알았다. 우리는 시장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길을 건너서 역전으로 나갔다. 그 사람이 누구니? 우리 삼촌이야. 너희 삼촌이라고? 응, 며칠 전에 일선에서 돌아왔단다. 엄마가 편지에서 찾아왔지. 그럼 너희 삼촌이 그 괴물을 잡아왔구나? 그치? 영화는 대답 없이 배시시 웃기만 했다. 일선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 모양이지? 영화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버지도 함께 갔는데 오지 않았어. 나는 아마 그 애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다. 학교에 못 다닐 거야. 그래, 널 학교에서 못 봤어. 산제이 미국에 갔는데 엄마는 텍사스에 나갔거든. 텍사스가 뭐니? 영화는 턱짓으로 바로 그 2층의 목조 가옥을 가리켰다. 우린 며칠 전부터 저기서 산다. 영화와 나는 국화빵을 구워 파는 가게에서 단팥죽과 빵을 사 먹었다. 내거리에서 헤어지려는데 영화가 말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게. 우리 집에 잠깐만 같이 갈래? 잠깐이면 괜찮아. 집에서는 늦는다고 걱정하시겠지만. 아직 밴드의 소리가 그리 높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뜸했지만 계단 아래와 홀에는 무섭게 화장한 여자들이 거의 벌거숭이의 몸으로 웃고 떠들며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몇몇 여자들이 영화에게 아는 체를 했다. 나는 겁이 났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생각해 두느라고 연신 두리번거리며 여자들을 관찰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홀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으로 통한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 양쪽에는 중국집처럼 작은 방에 베니어에 찌그러진 문이 연이어 있었다. 우리는 맨 끝방으로 들어갔다. 들어와. 방 안에는 군용 야전 침대가 놓였고 신문지로 바른 벽 위에는 양키들의 잡지에서 오려낸 벌거숭이 여자들의 사진이 사방에 붙어 있었다. 냄비와 그릇 따위의 취사도구와 여자 어른들의 속레이가 방 안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영화가 경대 서랍을 열더니 초콜릿을 꺼내어 반을 뚝 꺾어서 내밀었다. 먹어. 그리고 이것도 가져. 영화는 요요를 내게 주었다. 우리가 손팽이라고 하는 신기한 서양 장난감이었다. 실에 감아서 퉁겨주면 요요는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팽글팽글 돌아가는 것이었다. 요요를 둘러보는 중인데 거칠게 문이 열리면서 술에 만취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자의 등 뒤에는 키가 전봇대만 하고 얼굴이 어둠 속에 묻혀버린 검둥이 병사가 버티고 서 있었다. 나는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이, 이게 누구야? 내 새끼로구나. 야야, 어서 깨라리 해라. 엄마 돈 벌어야지. 오케이? 검둥이는 성큼 따라 들어오더니 뭐라고 쌀라대면서 야구공만한 오렌지를 영화에게 주었다. 영화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고는 문가에 나와서 외쳤다. 삼촌은 저녁 먹고 늦게 온대.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아까 들어왔던 길로 나가려는데 영화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이쪽이야. 영화는 복도의 맨 끝에 있는 문으로 나를 끌고 나갔다. 반 넘어 허물어져 사용할 수 없는 다 썩은 계단이 뒷골목에 늘어져 있었다. 우리는 거기 나란히 걸터 앉았다. 영화는 오렌지를 벗겨서 내게 주었다. 어두운 하늘 속에 별들이 작은 모래알처럼 박혀서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선 기차가 오는 게 잘 보여. 영화가 역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기관차가 흰 연기를 내뿜으면서 역 구역내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가득 차고 있었다. 별도 잘 보인단다. 영화는 또 하늘을 가리켰다. 너 시장에 구경하러 가지 마라. 어째서? 그건 순 거짓말이거든. 뱀 껍질을 목에 감고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돈이 아깝지. 영화는 갑자기 내 어깨를 잡더니 볼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어쩐지 집에 돌아가고픈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낯선 사람.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니 어머니가 장에 갔는지 문이 잠겨 있었다. 누나들은 그즈음 학교에서 날마다 늦게 돌아오곤 했다. 정규생이 무슨 걸기대회인가를 나간다고 했다. 적성국 감시위원단을 쫓아내고 휴전을 반대한다는 모양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릴 겸 해서 말리민의 가게로 갔다. 거기선 찹쌀 까베기와 붕어 풀빵을 팔았다. 미국 만화의 번역글을 써붙인 것도 있었고 밀림의 왕자 연속편이 새로 나온 것도 있었으며 설탕에 소다를 섞어서 만든 아령 모양의 떡볶이도 있었다. 말림이 아버지 저 붕어빵 2개만 주세요. 그래 그래 방금 나와서 아주 말랑말랑하구나. 돈은 이따 우리 엄마 오시면 드릴게요. 밀림의 왕자 3편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다. 도토리 1등병은 나왔지. 나는 풀빵을 먹으면서 도토리 1등병을 보았다. 외상 군것질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일이 걱정이었지만 달리 별 도리가 없었다. 문이 잠겼으니 집에 들어가서 찬장을 뒤적거릴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때 문 밖에서 어떤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뭐 식사 될 거 있습니까? 아, 예, 예, 있고 말굽쇼. 들어오십시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이상한 남자가 들어왔다. 중학생처럼 빡빡 깎은 머리가 채 자라지 못해서 아직 밤송이 같았고 얼굴의 왼쪽 볼따기부터 입술 언저리까지의 살같이 쭈글쭈글 이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가 꼭 문둥이인 것만 같아서 빵을 움켜쥐고 달아날 뻔했다. 사내는 헐렁하게 늘어진 커다란 미국 군복을 입었고 자카다비를 신었으며 하늘빛 보퉁이를 옆에 끼고 있었다. 말림이 아버지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헛기침을 연신 터뜨리며 그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사내가 눈치를 채고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뭐 별로 보기 좋진 않을 거에다. 화상을 입었디요. 화염방사가 무섭긴 합대다래. 사내는 오리 의자에 앉더니 두 손을 내 보이기까지 했다. 손등이 쭈글쭈글하고 흰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다. 거 안 됐구먼. 말림이 아버지는 그제서야 앞치마에 손을 닦는 신용을 하면서 웃었다. 뭘 드실까? 국수 말아드릴까? 예, 대우 몇 개 비벼달라우요. 제대 군인이신 걸 모르고 괜히 난 또 아니야요. 내래 석방 포로회다. 어제 밤차러 부산서 올라와시오. 고생 많으셨겠소. 말에 뭐하 같습니까? 같은 동포끼리 자욱해니 무슨 상관이 같나요? 참 서분한 세월이디요. 어디 연고지라도 이시오? 말림이 아버지가 벌겋게 비빈 국수 그릇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얼굴 흉한 남자는 하얗게 칠해진 회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고지가 어디 메이까시오? 누구래 찾아볼 사람이 있긴 하디만 누군데 이 동네에 산다면 내가 대강은 알지. 여기가 뭐랜말이 확실하디요? 그렇소. 한 13살쯤 나갔는데 구건이란 아이네 집이 어디야요? 구건이? 구건이라 하면 말림이 아버지가 더듬었고 참지 못한 내가 붕어빵을 내려놓고 외쳤다. 구건이네 나 알아요. 요 위에 땅꾼 언덕 위에서 염색소 하지요. 오 염색소. 맞아서 내가 아누나. 사내가 반색을 했고 기회를 놓친 말림이 아버지가 못내 아쉽다는 듯이 한몫 거들었다. 응, 거 쌍둥이네 말이로군. 사내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다. 쌍둥이라고요? 그렇소. 그 집 맏딸이 지난 겨울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지요. 맏딸이래문. 그때 또 한 번 나는 참지 못했다. 구건이 큰 누나 말이에요. 걔네 매부가 염색소 주인이지요. 사내가 국수를 먹다 말고 아까처럼 회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한참 후에 굵게 이그러진 아래로 말린 그의 입술이 번긋하더니 성낸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우리는 그가 웃고 있음을 간신히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야, 너 혹시 잘못한 거 아이가? 구건이 작은 누나를 잘못 알아갔디. 아냐요. 구건이 큰 누나요. 키가 크고 볼따기에 점이 있지요. 그럴 리가 엇갔는디. 그럴 리가. 사내는 자꾸만 고개를 내저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헌데 그 친구래 와 그 얘긴 전하지 않았을까? 주소는 갈때 주고선. 하고 나서 사내가 밀남이 아버지를 향하여 말했다. 부산 국대시장에서 학교 동창을 만났듯이요. 구건이 큰 누나 되는 사람하고도 같이 동창이디요. 아, 그랬군요. 만나면 모두들 반가워하겠구려. 기럼요. 모두 한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전쟁이 있댔으니까니. 사내가 자기의 손을 펼치고 들여다보았다. 많이 변했겠디요. 사내가 일어서면서 나를 불렀다. 너 그 집 안다고 했디. 그런데 여기 어둠에 꽃집 없습니까? 하다 말고 말림이 아버지와 사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꽃집이라고? 하하하하. 기럼요. 서분한 세월이디요. 꽃집이 어디 있겠나요? 허허. 사내와 나는 말집 텃밭의 명아주 덤불 사이를 지나 땅꾼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이들이 매를 캐어낸 구덩이가 드문드문 파여 있었다. 사내가 중얼거렸다. 어둠에나 없어진 것 투성이 같디. 어둠에나 다 기럭 같디야. 이 동네에도 죽은 사람이 많디? 잉? 이 언덕에서도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어서 전화선에 묶여가지고요. 밤새 총을 쐈어요. 어휴, 냄새가 지독했는데. 온갖 무서운 것도 이다면 다 맥을 못 추게 된다. 하면서 사내는 언덕이 곳곳에 피어있는 민들레며 자운형 오랑캐 꽃의 무리를 가리켰다. 저절로 피어서 가득 차 있지 않네? 우리는 언덕에 올라갔다. 전에는 솔밭이었던 그곳에 피난민의 동네가 생겨나 있었다. 긴 장대를 세우고 물들인 미군복을 여러 줄로 걸어놓은 건조장과 작은 판자 헛간과 두 개의 커다란 새솥이 걸린 염색소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사내가 먼저 그쪽을 보고 말했다. 저기가 국원이네 집이가? 아니에요. 거긴 염색소고요. 집은 저쪽이에요. 사내와 나는 쓰레기 소각장 앞을 지나갔다. 검은 석탄재나 타다 남은 상자들과 헝겊 조각이 널린 길을 가는데 풀밭 너머로 누군가 나타났다. 연두색 치마에다 흰 반소매를 입은 구건이 큰 누나였다. 그네는 쟁반에 보자기를 씌워서 들고 있었다. 아마 염색소에 저녁밥을 갖다 주러 가는 모양이다. 나는 나직하게 말했다. 저기 구건이 큰 누나가 오네요. 사내가 불에 데인 것처럼 그 자리에 흠칫 서더니 내 손목을 꼭 잡았다.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무심하게 우리 쪽으로 왔고 그네의 치마가 경쾌하게 무릎 부근에서 출렁거렸다. 사내의 팔이 내 손목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온 구건이 누나에게 인사했다. 구건이 집에 있어요? 순남이로구나. 구건인 심부름 갔는데 왜 요 사이에는 놀러 오디 않네? 좀 놀러 오라. 쟁반 위에 그릇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그네는 우리들 가까이 엇갈려 지나갔다. 그동안 사내는 고개를 외면하고 돌아서 있었다. 지나가자마자 사내가 내 손목을 놓고 여자의 등을 바라보았다. 구건이 큰 누나가 걸을 때마다 연두색 치마가 한결같이 경쾌하게 흔들렸다. 그때 우연이었는지 그네가 얼마쯤 가서 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어딘가 좀 미심쩍다는 듯이 천천히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돌렸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멀어져 갔다.